오늘부터 강의를 시작하게 된 건축가 황철호입니다. 여러분과 건축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체인 스터디에서 같이 이거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5회에 걸쳐서 오늘 포함해서 이제 입문편을 하고 이 강의가 잘 진행이 돼서 계속 이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그 5번의 연속 강의인데요. 오늘은 뭐 그림이라든지 이 사진이 있기는 있겠습니다만은 주로 텍스트 위주의 설명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앞으로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4번의 강의는 한 개의 건물을 구체적으로 한 200에서 300컷의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제가 거의 대부분 제가 다 찍은 거고요. 혹시 교육용으로 뭐 하늘에서 보는 씬이라든지 특별한 거는 이렇게 구글의 도움을 받아서 일부 캡처해서 쓴 것도 교육용으로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주로 찍은 200, 300컷의 그 한 건물을 자세히 보는 식으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4개의 건물이 종교 건축물을 좀 택했습니다. 종교가 있거나 없거나 종교는 항상 그 훌륭한 건축물들을 고래로 만들어 왔고 이 종교 건축물들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일단 입문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건축가 여행 이 시리즈의 첫 번째는 종교 건물 위주로 이렇게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을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가 여행. 꿈쟁이 건축가와 죽기 전에 봐야 할 1001개의 건축 여행하기. 네, 뭐, 제 그냥 별명 비슷한 거를 꿈쟁이 건축가라고, 명하고 있고요. 현실이 좀 쉽지 않기 때문에, 꿈이라도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꿈은, 자유이지 않을까. 음, 그렇게 생각해서 저 스스로가 꿈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꿈쟁이 건축가라는 별명을 옛날부터 짓고 있고요. 뭐, 근자에 이렇게 그 죽기 전에 봐야 할 1001개, 뭐 이런 제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죽기 전에 봐야 할 1001개의 영화라든지, 죽기 전에 봐야 할 1001개의 책이라든지, 뭐 죽기 전에 들어야 될 1001개의 음악이라든지, 그래서 1001개 정도를 볼 수 있다면, 경험할 수 있다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뭐 1001개의 건축을 죽기 전에 한번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건축과 여행에 대해서 먼저 좀 여행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많이들 여행을 다니시죠. 한국만 해도 이제 경제적으로는 꽤 부유해졌기 때문에 여행이 비교적 자유롭고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거의 못 가는 나라가 없는 정도의 상황이니까 여행을 다녀오시는데 많이들 느끼시지만 그 여행을 갔을 때, 그냥 주마간산식으로 본다든지, 좀 수박 겉핥기식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사진을 찍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에, 우리가 그 귀한 시간과 돈을 내서 여행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여행을 사유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르스 프루스트의 아주 좋은 말이죠. 어, 여행이란 우리가 여행을 가서 새로운 풍경을 바라보는지만, 그런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새로운 눈을 가지는 것에 진정한 여행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 프로스트의 아주 그 훌륭한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때때로 여행을 가서 그냥 시간을 보내고 그냥 뭐라 그럴까요? 뭐 멋있는 장면에 가서 약간 감탄하고 사진 열심히 찍고 맛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올 때 그때 자체는 좋지만
돌아와서 보면 그렇게 많이 기억에 남는 게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존슨의 얘기처럼 여행에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한다면 우리가 미리 지식을 뭔가 생각할 것을 몸에 지니고 간다면 충분히 여행이 더 가치 있는 것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따가 이번 강의에서는 서양과 동양을 아우르고 어떤 깨달은 사람들의 사유, 여행이나 건축에 대한 사유를 우리가 나눌 텐데요. 어, 여행을 책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하지 않는 사람에겐 이 세상은 한 페이지만 읽은 책과 같다. 책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한 페이지만 읽는다면 책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좀 다양한 나라를 우리가 살아있을 때 경험하고 여행한다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일일 것 같고요. 사실 여행이라는 것을 잘 느끼시지만 어, 가는 것도 의외로 쉽게 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행 떠나기가 의외로 만만치가 않아요. 네, 뭐 그게 시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금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많은 속박들이 있습니다. 아, 사실 저같이 뭐 회사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여행을 가고 싶어도 그 시간을 내기가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각자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속박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어, 벗어나는 어떤 용기, 어떤 각오가 사실은 필요하죠. 우리가 젊어지는 걸 다 원하잖아요. 근데 여행이야말로 정신을 다시 젊어지게 하는 셈이라면 여행을 안 갈 수 없겠죠. 그리고 뭐 여기 강의 들으시는 분이 다 여행을 한두 번씩 또 해외여행 다녀오셨으리라고 보는데 여행을 가면 이상하게 생생해지고 신선해지고 어떤 에너지가 생기는 것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행에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그 중에 정신을 다시 젊어지게 하는 샘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죠. 정말 우리가 여행에 대해서, 갔다 왔을 때 느껴지는 어떤 삶의 체험이나 변화에 대해서 역시 깨달은 사람들이 이 많은 좋은 얘기를 해줬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할 수가 있는데요. 어, 어, 정말 가장 잘 알려진 예방약이자 뭔가 미래에 어떤 수많은 것들이 오지 않습니까? 수많은 파도들이 닥치지 않습니까? 그때 여행을 통해서 어떤 단련된 심신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힘과 에너지를 준다 그러면 예방약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며 또 가끔 막 마음이 울적할 때 우리가 여행을 가잖아요. 그러면 또 알 수 없는 새로운 힘이 생기잖아요. 그렇다면 분명한 치료제 역할을 하는 것이며 동시에 또 회복제 역할을 하는 것일 수 있어요. 우리가 변화에 대해서 사실은 좀 싫어하는 경향이 많은 존재가 사람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변화를 어떻게 하면 받아들일 것이냐, 심지어는 사랑까지 할 수 있을 것이냐.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여행이죠. 여행은 낯선 곳에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곳을 향해서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변화를 체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삶에 다양한 변화가 오는데 지금 디지털 혁명 시대 아니겠습니까? 아, 이런 디지털 네트워크 혁명이 아니라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런 만남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긴 하지만 우리 저면의 밑바닥에 어디선가는 이런 변화가 살짝은 좀 두렵고 겁이 나기도 합니다. 많은 미래 학자들이 이 많은 직업이 이제 사라질 것이라고 얘기하며 우리의 미래가 인공지능이라든지 로봇으로 대체할 것이다.
그 위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이냐, 사실은 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행을 감당해 본 사람들은 조금 어떤 새로운 것, 낯선 것, 이 다가오는 이 도래하는 미래에 대해서도 조금 어떤 저항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생명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이 시사해 주는 바는 너무나 크다. 뭐 오늘 이 깨달음을 가진 많은 분들의 글들을 텍스트로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저는 이 글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현대인이 너무 바쁘게 살다 보기 때문에 삶에 대해서 이런 진정한 반성 이 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좀 이렇게 살아야지 하겠다는 의지를 갖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여행과 병에는 병 걸리면 정말 간절하게 낫고 싶잖아요. 그래서 건강해지면 더 잘 살아보고 싶은 내 어떤 잘못된 습관이나 또 이 병이 걸린 삶에 대한 어떤 탄식과 후회가 있잖아요. 근데 여행도 여러분도 가보시면 내가 다시 나의 삶에 돌아와서는 훨씬 더 제대로 살아봐야지. 열심히 살아봐야지. 그리고 진취적이고 도전적으로 살아봐야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거죠. 네, 또 참 좋은 말이네요. 여행은 우리에게 세 가지 유익을 준다는 것이죠. 하나는 낯선 곳,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지식과 어떤 정보를 주는 거죠. 어, 다른 하나는 이상하게 그 외국에 나가고 여행을 하면 애국자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네, 자연스럽게 내가 살던 곳, 나의 집, 이것이 너무 소중하다는 걸 느끼죠. 그리고 그것이 짧은 여행이든 긴 여행이든 방문을 열고 들어와서 많은 사람이 하는 얘기가 집이 최고야. 그 여행을 그렇게 즐겁게 잘 다녀왔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여행 못지않게 자기 집에 대한 이 또 소중함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발견이죠.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것을 보고 어떻게 느끼는 사람인가? 심지어는 내가 뭐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가? 예,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싫어하는가? 이런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행이야말로 우리에게 이러한 이 지식, 발견을 줄 수 있다면 너무너무나 소중한 거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똑같이 움직이고 똑같이 어떤 곳을 가는 건데 어떤 사람은 여행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방황을 한다. 그 뭐 천상명 시인의 시가 생각이 나네요. 이 인생은 소풍이다. 소풍을 하다가 하늘 날아갔다. 어, 정말 시인의 아름다운 표현이 아닐 수 없죠. 이 쉽지 않은 이 인생, 정말 수많은 희노애락이 있는 이 인생을 소풍으로 비유할 수 있는 그 마음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음. 그래서 인생을 우리가 이 경험하는 시련들, 파도들 또는 뭐 기쁨들을 소풍을 갔을 때 낯선 돌부리에 살짝 넘어지기도 하고 또 우리 이 옛날 어머니가 싸준 김밥을 먹고 사이다를 먹고 그랬을 때 그 기쁨들 그리고 친구들이 싸운 도시락 나눠 먹고 이런 그 새로운 경험, 새로운 여행으로 비유를 할 수 있을 수 있을까? 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활하는 환경이라든지 만나는 사람들이 여행을 하면서 만나는 것이라고 이렇게 느낄 수는 없을까? 어, 이거는 인생도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여행이 아닌가? 이런 뭐 어떤 생각을 전달해 주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그
유시아 시인의 이 책에 보면, 아, 인도로 여행 가서, 저도 인도를 갔습니다만, 아마 인도 편도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해 보는데요. 이게 인도를 가면, 뭐, 수많은 이제 관련된 얘기들이 있어요. 인도에 가면, 두 가지 사람밖에 없다. 인도 공항에 내리자마자, 짐을 싸고 다시 돌아가는 사람. 그리고 인도를 여행하는 사람. 저는 그 말이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하길래 인도에 딱 공항에 내리면 짐을 싸서 돌아가고 싶을까? 근데 제가 뭐 건축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문화를 사랑해서 이제 전 세계를 기회가 될 때마다 갔는데요. 인도의 이 공항에 딱 내리니까 말할 수 없는 어떤 그 냄새가 나요. 근데 그 냄새가 좀 악취에 가까워요. 정말 구역질이나 하려고 그러고, 같이 이 건축 문화 어떤 여행을 갔던 일행 중에 한 여성분은 정말 돌아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견뎌하지는 못하더라고요. 음. 그리고, 인도에 대한, 여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는 인도를 여행하면, 당신은, 두 가지의 사람이 된다. 그건 뭐냐? 하나는, 철학자가 되거나, 종교인이 된다. 인도에는 그런 면이 있어요. 뭐 오늘 인도를 주로 얘기하는 시간은 아닙니다만, 여행이 어떤 주는 그러한 힘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유시아 씨 책에 보면 기차 여행을 하는데 자기 티켓팅을 해가지고 자기 자리를 이제 잡은 거예요. 근데 오랫동안 기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이제 화장실에 갔다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화장실에 갔다 오는데 다른 인도 사람이 자기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굉장히 손짓 발짓 하면서 이거는 내 의자다. This is my seat. Please, turn it back. 나한테 돌려다오. 그랬더니 뭐 태연하게 인도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화가 치밀르는 거죠. 이 비싼 돈, 어쨌든 이 자유석이 아니고 이 지정석, 그걸 비싼 돈을 주고 샀는데, 어떤 인도인이 막 그래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그래도 막 이 어떤 성찰을 추구하고 깨달음을 추구하는 유시아 시인도 화가 막 너무 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인도인이 지그시 웃으면서 화를 내는 유시아 씨를 향해서, 당신이 이 지구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당신은 이 의자를 당신이 소유한 것이냐? 당신도 잠깐 있다가 떠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왜 마치 영원히 당신의 것인 양 화를 내느냐? 당신이 잠깐 있다 떠난 의자에 내가 앉았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문제냐? 나도 영원히 이 의자에 앉아 있지 않을 것이다. 오, 충격입니다, 충격. 자, 우리가 현명한 여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여행 뭐 아시겠지만 뭐 정말 호화스럽게 뭐 5성급 뭐 호텔에서 그냥 그런 여행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네. 네. 그래서 여행을 가면 모든 것이 다 낯설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새롭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감각을 다 일깨워야 됩니다. 언어도 낯설죠. 환경도 낯설죠. 뭐 하다못해 먹는 것, 뭐 교통편 다 익숙하지 않잖아요. 음. 제가 저도 이 건축가다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전 세계 여행을 갔는데 제가 일본을 한 최소한 5, 60번 이상 간 것 같아요. 왜 일본이 너무 가깝고
일본의 그 건축 수준이 너무나 높고, 일본의 문화가, 귀한 것이 많아서, 일본을 많이 갔는데요. 그 잊혀지지 않은 그, 수많은 그 5, 60번 중에, 제가 하도 많이 가가지고 이제는 그 숫자를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제일 기억이 남는 하나의 장면이 있어요. 그 후쿠오카에 갔을 텐데요. 그 후쿠오카가 도시가 물론 큰 도시긴 합니다만 뭐 지금처럼 뭐 이렇게 구글링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뭐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지도 하나 들고 뭐 주소 하나 들고 이렇게 여행을 가던 시절이었는데 그 뭐 일본어도 좀 못하고요.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가면은 제가 가는 목적지에 가게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가는 버스를 타면 그 도로가 비교적 큰 도로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로 가겠지. 가다가 중간에 내리면 되겠지. 생각하고 왜냐하면 어, 뭐 지리도 익숙하지 않고 또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뭐 영어로 물어본다든지 하면 그 당시에 이렇게 잘 막 도망가고 그래요. 영어 공포증, 영어 울렁증들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수많은 경험들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날따라 왜 괜히 그 객기가 생겨가지고, 그쪽 방향으로 가는 버스를 타자. 뭐, 동경이나 뭐, 오사카만큼 복잡하지는 않으니까, 후쿠오카가, 그 당시에, 제 생각에.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가는, 버스를 탔던 거예요. 겨울이었습니다. 1월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이 버스가 그 방향으로 가다가 갑자기 우회전을 해서 완전히 다른 길로 빠지는 거예요. 혹여 이제 다시 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이 넓은 길로. 그렇게 해서 좀 있었는데 계속 하염없이 그쪽 길로 가는 거예요. 이거 큰일이 났어요, 큰일이. 뭐, 제가 건축여행 갈 때 뭐 큰 돈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가능한 한 뭐 배낭여행, 자유여행 스타일로 가기 때문에 이거 어디로 갈지도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버스 운전사한테 스미마셍, 스미마셍, I'm sorry, I'm from, 서울, 손짓발짓 하면서 영어에 그냥, 일어에 이렇게 막 하면서 하는데, 그 버스 운전수가 대충 느낌은 있는데, 이 사람도 영어나 이걸 못하니까, 일본말로 뭐라고 그러는데, 알 수도 없고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너무 난감한데 또 철저하게 시간을 지켜야 되니까 일본 버스들이 이, 계속 그 방향으로 가는 거죠. 제가 안절부절하고 어떠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버스 승객 중에 젊은 대학생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남자 대학생이 와가지고는 떠동떠동거리는 이제 제잉글리시로, 재팬 잉글리시로, 저는 이제 콩글리시로 막 하면서 네가 이 버스를 잘못 탔다. 이 버스는 그쪽으로 가지 않는다. 대충 그런 뜻이에요. 어떡하냐. Please help me. 도와달라. 그랬더니, 이, 아, 두 정거장 이후에 내려라. 그리고 저쪽으로 걸어가라. 그래서 걸어가서 몇 번을 타라. 그러면, 그쪽 방향으로 간다. 이 전체적인 상황으로 이제 그걸 이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버스 운전사를 비롯해서 이 젊은 대학생, 남자 대학생을 비롯해서 버스 안에 탄 한 10여 명의 사람들이 저를 막 환송해주고, 잘 그쪽으로 가라고 막 해주는데, 너무 마음이 좋더라고요. 근데 한참 그 큰 후쿠오카의 대도시면에서 이미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마치 외곽의 시골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걸어갔더니 이 버스 정류장이 조그만 것이 있고 거기에 번호들이 있고 시간표가 써 있어요. 그래서 한 10여 분 뒤, 20분 뒤쯤에는 이제 버스가 오기로 돼 있다는 걸 이제 알고 또 그 버스가 그 몇 번 버스 알려준 것이 제가 가는 목적지로 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안심이 된 거죠. 막 수많은 어떤 안절부절, 어떻게 이거를 헤쳐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다소의 걱정, 이런 것들이 좀, 사라지고 마음은 좀 고요해졌어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게, 그때 일본의 그 1월이고 겨울이었는데, 한방눈이 쫙하게 내리더라고요. 전혀 눈이 안 왔다가. 한방눈이 한 십몇 분 동안에 내려서 제 어깨도 있고, 이 길가에 도로변, 그리고, 시골 같은 마을에 지붕을 쫙 덮는데,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때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내 일생에 다시 여기를 찾아올 수 있을까? 찾아올 수가 없죠. 어디로 해서 갔는지, 어, 뭐, 버스 번호를 기억하고 탄 것도 아니고, 어, 지명을 알고 간 것도 아니고. 그러면 내가 머리털 나서 태어나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여기에 올 수 있는 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그리고 이 시점, 음? 어? 그 시점에 1월에 그 겨울에 내가 다시 이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시점에 이렇게 한방눈이 펄펄 내릴 수 있을까? 그때 제가 막 깨달음을 얻었다니까요. 이거는 제 인생의 단 한 번의 시간이고, 제 인생의 단 한 번의 공간이고, 그리고 이것은 처음이자 이것은 마지막. 너무너무 황홀하더라고요. 제가 50번, 60번 일본을 가서 보고 수많은 감동을 받고 정말 많은 그 건축이나 문화를 체험하고 정말 맛있는 거를 먹었을 때 큰 기쁨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를 잊지 못하겠어요. 그런 식으로 삶을 살 수 있다면 내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소중하게 만나서 이러한 경험과 제가 조금 하는 거를 나눌 수 있다면 음,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이 중에 어떤 분이 제 부족한 얘기를 듣고 감동을 얻거나 또 인생의 어떤 작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행은 분명히 여러분을 젊게 만듭니다. 또 하나가 사랑이죠. 사랑은 우리를 알 수 없는 어떤 힘과 에너지를 주는 거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여행을 가는 여러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엘료 뭐 워낙 유명한 작가죠. 네, 연금술사라든지 수많은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예, 우리 그 현대인들은 이제 모험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리고 일상적인 삶을 살아요. 그러면서 삶이 지루해지고 삶이 단순 반복적이 되고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올해 제가 아는 분 중에 어떤 분이 있었냐면 이분이 좀 어, 약간 그 모험심과 이 도전심이 있어가지고 도전 정신이 있어서 어떤 돈이 좀 후원금이나 지원금 같은 걸 받으셨는데 에, 하여튼 갑자기 막 삘이 꽂혀가지고 한 3층 되는 건물을 그냥 질러가지고 임대하신 거. 음? 실제 쓸 수 있는 건 한 개층인데. 그래가지고 그분이 어마어마한 고생을 했어요. 요새 같은 불경기에 3계층 다 채우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뭐, 아는 지인들, 저한테도 이제 뭔가 연결이 돼서, 아주 장소가 어떤 공원 앞에 있는 건물이어서, 매우 어트랙티브해요. 매력적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어마어마한 고생을 하셔가지고, 결국, 잘 안 됐어요. 나머지 층을 채운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면적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또 수많은 악종고투를 해가지고 결국 잘 계약을 해지를 하고 다른 곳에 옮기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는 그분의 그거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물론, 그 활동한 많은 고생도 하고, 뭐, 고뇌도 하고 그랬지만, 그냥 그거 없이 올 한 해를 살았을 때랑, 음, 그런 모험을 했을 때랑, 어떤 게 더 낫을까? 네, 좀 많은 지금 좋은, 현인들의 아주 뛰어난 얘기들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